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관저를 떠날 예정입니다. 아직 적당한 거처를 물색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갔다가 서울 시내 단독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채널A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상복합인 서초동 사저는 경호가 쉽지 않고 또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서울 시내 단독주택을 물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문재인이는 양산에다가 대구를 지어놓고 수십 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매월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당합니다. 문재인도 조만간 연금은 박탈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검거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사위 특혜 취업 의혹으로 인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연금 자격이 상실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 판사들 하는 꼴을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방향이 좀 엇나갔습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관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랬듯이 관사에서도 아마 빠르게 윤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라고 관저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는 이관 작업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통하고도 원통할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변호인단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낙담을 하거나 망연자실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하다가 느닷없이 사표를 내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인생이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말인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니 당연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별다른 의미 없이 내놓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망연자실한 표정이 아니더라 하는 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담했으면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활동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호사가들은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마당입니다. 출마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이제 유력 주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에 비하면 출마 자격이야 윤 대통령이 오히려 넘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 시작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당장 선택할 카드는 아닐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형사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정치를 한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공소 기각되거나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정치를 재개한다는 것은 어딘지 어색한 말이죠. 모든 것을 떠나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고 싶기는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재명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거부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실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을 벗어나서 우파 대통합 정당을 창당하고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지지율 때문이죠. 윤 대통령은 가만히 있더라도 정치권에서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 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고 있죠. 탈당을 촉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당에 남아있는 이상 윤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후보 경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중도층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속내로는 자기들의 경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표현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역으로 풀이하면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신경 쓰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경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놓고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탄핵 찬성파들에 대한 책임론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맞서는 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대선 후보 경선 주도권 다툼 자체가 윤심 지우기냐 아니면 윤심 계승이냐의 갈등 구조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를 하게 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윤심팔이를 하는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격을 당하는 후보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전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재명이 대권을 잡았을 때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의 패악질, 그리고 체제 변경을 실제로 시도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다시 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견제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 역시 그 같은 역할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인생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소회를 넘어서 정치적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 자체에 정치적인 무게가 담겨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발언 하나로 정치권이 뒤숭숭해지는 것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장 정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탄핵 이후에도 지지율은 50%대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진영 내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놓은 새로운 인생이 과연 단순한 푸념일까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